자, 세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9번 질문부터는 좀 난이도 슬슬 올라가요. 내용상으로는 좀 중요한 질문들도 꽤 있으니까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문법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자, 9번 질문. The way perceived the colors of the rainbow and the universe in general. 자,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인식하고 우주를 인식하는 이 방식이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 by the words, 단어, 낱말에 의해서. 근데 그 낱말이 we use to describe them,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야겠지. use 뒤에 목적어가 없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요, 문법적으로는. 자, 옛날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짜장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자장면이라고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너는 뭐라고 발음해? 짜장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된 소리로 이렇게 세게 발음하면 그 사람의 그 센 성향과 성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장면이라고 해라. 이거 내가 한 중학생 때 들은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라는 건 상당히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준서가 무슨 사실이야? 1번 문장을 통해서 한번 주제의식 한번 도출해 볼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인식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죠? 네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이다라는 거야? 주관적이다라는 거야?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알겠지? 이걸 1번 문장에서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 문장. This is not limited to visual perception. 단지 이건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감각들에도 다 포함이 되고요. 특히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진짜 무수히 많은 개념에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걸 배우고 있는 니네 둘조차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중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limit은 뭐 restricted로 바꿀 수 있고요. 자, a wine or scotch connoisseur, for example, has a much는 비교급 수식이죠? 중딩문법이니까 언급만 할게요. 자, 그래서 richer vocabulary at their disposal. 자, at their disposal 이거 단어 외웠을 건데 준서이 무슨 뜻이게? at their disposal 무슨 뜻이야? 단어 외웠어, 안 외웠어? 너는 단어 안 외웠으니까 내가 제일 일부러 물어본 건데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면 디스포저 혹시 외운 적 있어? 디스포저? 디스포저 혹시 뭐야? 명사로 쓰면 사람한테 쓰면 성향, 기질이란 뜻이야. 타고난 너의 성향 있지? 그걸 디스포저리야. 그러니까 지쪼대로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to describe. 저 투부정사는 당연히 뭘로 쓰인 거야? vocabulary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간에 전치사구 때문에 낚이지 말고 투부정사. 이거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to describe the fullness, finish, flavors and aroma of the drink. 와인의 냄새부터 해서 뭐 풍미, 뭐 풍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풍부한 어휘를 일반인보다 더 갖고 있다. 그래서 which 결국 이것이, 자 콤마 있지? 관계대명사 계속조연법으로 부연 설명 이어가죠. which in turn은 결과적으로 한 뜻이야. 그래서 이에 따라 improves their ability to recognize, 얘도 마찬가지 ability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recognize and remember subtle differences. 그래서 이 풍부한 거니까 이 풍부하다라는 단어가 당연히 subtle과 호응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도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음향 전문가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막귀라서 그냥 들으면 음질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음향 전문가들은 듣자마자 바로 음질 바로 구분해낼 수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묘한 차이도 다 포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of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왜 그래요? be aware of가 뭐뭐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 differences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어법 조심하세요. 어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여타 감각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미묘한 차이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근데 너라면 준서가 1번 문장과
1번 문장을 읽어내고 2번 문장을 읽어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너는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이것도 진혁이도 해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뭘 꼽을래요? 1, 2번 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혁아 뭐야? 이거? 단어 하나하나 하면 준승이는? 저는요 이거요. 1번 문장에서 니네 뭐라 했어? words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에 의해 영향받는다며. 그럼 어휘라고 해야지.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성향에 맞춰서 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휘가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 감각에 영향을 준다라고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보캐블러리가 제일 중요한 말인 거지. 그래서 나는 요거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너네도 봐봐. 1, 2번 문장 읽은 거 연결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 이거 내용 문제 출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4번.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a chef or perfumer, 요리사나 특히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보면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별로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특히 흑백 요리사 둘 다 봤다 했나? 그거 보면은 백종원이 안대 가리고 그냥 맛만 보고 이거 무슨 음식인지 맞추거든? 니네랑 나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그게 가능하거든. 그리고 향수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has at their disposal.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뭐야? 레이블이야, 레이블. 라벨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어휘죠, 어휘. labels. labels for flavors and smells that allow them.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allow 나오면 투부정사죠. to perceive, differentiate among, prepare and remember subtle variations. 이런 미묘한 차이들.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는, 야, 차이가 미묘하다라는 건 좀 어떤 느낌이야? 미묘한 차이를 보캐뷸러리에 연결해서 의미 도출해봐. 그럼 뭐야?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구분을 위한 더 풍부한 어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휘력이 우리보다 더 풍부한 거야. 이제 이해됐죠, 이 질문? 그래서 제가 낱말에 그렇게 집착한 겁니다. 됐죠? Number 5. The labels.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콩글리시로 라벨이라고 했는데, 너네 그 공부할 때 쓰는 그 라벨지 있지? 그거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라벨지니까. 그러니까 분류, 이름표란 뜻이야. So the labels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그래서 우리가 제멋대로 사용하는 이런 라벨지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조심하세요. 수일치. 주어는 label 쓰고 influence가 동사니까 수일치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복수 취급하셔야죠. 자, influence how we see the world around us.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쓰는 어휘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regardless of where you place the limits of linguistic effects on cognition, 니네가 언어적인 효과, 영향을 인식에 끼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어디에다 두든 간에, 그러니까 둔다라는 게 상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there is evidence that,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at least some of the things that we perceive and remember, 적어도 우리가,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거 그냥 하나로 싹 퉁치면 준서가 뭐로 바꾸면 돼? 홀리. 뭐로 바꾸면 돼? 어? 미치겠다. 아, 뭐라고? 와. 준서가 와 해석 어떻게 된다고? 곧.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일부는 differ, 각기 다르다. depending on what labels we use.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은 아무리 니네가 한계를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질문 정리 바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핵심 소재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언어와 지각의 상호작용. 아, 엄청 중요한 말이죠. 언어와 지각의 상호작용. 별표 쳐드릴게요. 자, 인간의 지각과 감각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감각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풍부한 어휘력을 지닌 것에서 언어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 같은 감각적 인식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언어의 사용 양상에 따라 인간의 감각적 인식의 양상 또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냥 상대적으로라는 단어만 잡아 드릴게요. relatively만 잡으면 되죠. relatively. 자, 이 정도 잡고, 자, 10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질문은 내용 중요하니까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랄게요. 근데 당신들 저거 1회 테스트는 거진 다 했나요? 얼마나 했어? 26쪽 중에? 아, 6, 70 정도 했어? 준승이는? 거의 다 했네? 역시. 속도 마음에 드네요. 이따, 제가 지금 연습 문제도 같이 줬거든요. 외부 질문 연습 문제. 그것도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10번. 너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을 거야. 옛 조상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고,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 조상말 하나 틀린 거 없어. 라는 내용을 딱 재밌게 쓴 게 10번 질문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딱히 재미도 없거든요. 빨리 볼게요. 자, connection with ancestors. 그래서 조상과의 우리가 연결, 유대는 특히 remote ones, 좀 먼 조상. 뭐, 신라시대나 뭐, 고려시대 한 그쯤까지.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자, 그래서 먼 조상들과의 연결은 is useful for getting a wide-angled philosophical view of life. 특히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큰 틀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거시적 관점이죠. 거시는 영어로 매크로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whereas our immediate ancestors, 그래서 우리랑 좀 가까운 조상들은 are notably skilled at helping us with the little pictures. 조그만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특정한 것에 우리가 꽂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our remote ones, 우리보다 좀 먼 조상들은 우리한테 뭐를 볼 수 있게 big picture, 거시적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전반적인 큰 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시적 관점은 내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랑 좀 트러블이 좀 있다? 이런 걸 다뤄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할아버지 저
직장 상사는 좀 요즘 불화가 있는데 회사 그만둬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지혜로운 조언을 좀 해주시는 반면에 좀 뭐 증조 할아버지 이상의 진짜 먼 조상들의 지혜는 좀 어떤 느낌이야? 그 직업 자체를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아니면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고전서 있죠. 고전서가 여전히 우리한테 읽히고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서는 특히 교수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당신은 꼭 한두 개는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세특에 좀 넣어. 하고 있는 거 있어? 아, 군주론 넣었어? 아주 좋네요. 군주론 읽어봤어요? 뭔지는 알죠. 근데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간지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준승이처럼 이렇게 좀 지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 중요한 친구들. 야, 너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연대 가고 싶은 이유가 뭐 달리 뭐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군정에서 다 읽었어? 그거 별로 안 두껍잖아, 그지? 잘하셨어요. 준비 잘 하고 계시네. 자, as modern people rush around blowing small problems out of proportion. 그러니까 비율을 부풀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린다는 뜻에서 exaggerate, dramatize, overstate, inflate. 이거 싹 다 무슨 뜻이에요? 과장하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소한 문제에 시덥잖은 걸 굳이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thus contributing to 여기서 당연히 contribute는 안 좋은 얘기야. 이거 특히 준승인 기억이 날 건데 저기 리딩 부스터의 그거 안전벨트 문장 그지? contribute는 여기서 기여하다가 아니라 원인이 되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 전염병의 뭐 원인이 되곤 한다. 지금 여기 지금 콤마에서 분사구문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ncestral spirits have a broader perspective that can calm the disquieted soul. 여기가 원래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더 폭넓은 거시적 관점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특히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에서 puzzled, bewildered, perplexed, frustrated 단어 다 잡아왔고요. 그래서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B1, V2에 있는 이 유의어를 꼭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현대인한테 먼 조상들의 교훈이 좋은 이유가 뭐야? 현대인들은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거를 되게 크게 생각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진혁이가 이번에 영어를 예를 들면 40점 맞았어. 그냥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40점 맞으면 고래도 못 가요? 못 가긴 해요. 40점은 고래도 못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0점 맞았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괜찮아. 기말고사를 잘 보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괜찮아. 정시로 가면 돼. 이런 조언은 준승이가 진영이한테 못 해주거든. 준승이는 만약에 진영이가 40점 맞으면 크크 병신 이러지. 괜찮아. 기말고사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이런 폭넓은 거시적 관점의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왜 이렇게 좋아하냐? 현대인들한테 이런 조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When it comes to a trivial problem,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령 they'll just tell us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준승이가 나중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으로 빚져갖고 5억을 빚졌는데 파산했어요. 회사가. 그러면 이제 조상님이 뭐라고 해? 준승이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they appreciate how rapidly and often things change.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자주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이거 하나로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수능 망한다고 인생 망해요? 아니에요. 재수하면 돼요. 그리고 고졸로 끝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망쳤다고 그렇게 막 인생 막 피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According to American anthropologists in Richard Katz, for instance, Fijians, 이거 피지 사람이란 뜻이야. 피지 사람들은 say that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언급만 할게요.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from the ancestral viewpoint, 조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whatever looks unfortunate, 무엇이든 불운하게 보이는 이거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죠? 복합관계사니까 may turn out to be fortunate after all.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죠. 운이 안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든 나중에 다 운이 좋은 것으로 판명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what may seem to be a horrible outcome is seen in another light. 여기서 light는 얘들아 실제로 관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조상에게는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끔찍한 결과라고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So the ancestors, it might be said.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 조상님들은 keep their heads when everyone around them is losing theirs.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평정심을 잃고 있을 때 조상님들은 자신의 평정심을 keep,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평정심은요, 영어로 inner peace 내지는 composure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세원고 선생님들은 때로 어려운 단어들 쓰시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composure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유반이어장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먼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인에게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불안감을 자초한다. 따라서 먼 조상들의 거시적 관점이 현대인들의 만성적 불안감의 병폐를 해소시킬 수 있다. 먼 조상들의 거시적인 교훈을 통해 현대인의 만성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자, 거시적에는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매크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미시는 마이크로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만성, 진여가 만성, 크로닉. 불안은 아까 anxiety 있었지. 이건 굳이 anxiety 있네요. 이거는 지문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완화하다, 준성아, A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alleviate. 한 번 더 기회줄게, 준성아. R로 시작하는 거. retrieve는 골든 리트리브. 댕댕이고요. 그거는 갖고 오는 거예요. retrieve는. 그렇죠. relieve. 자, 하나 더. S로 시작한 거, 진여가. 힌트는 알로에야. 집에 알로에 땡땡 젤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 알로에 수딩 젤. soothe. 달래다란 뜻이에요. 끝. 자, 11번 볼게요. 자, one of the criticisms of Stoicism by modern translators and teachers is. 자, 이것도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원이 주어져.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스토이 학파의 학풍에 반대를 하는, 비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복의 수준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복을 더럽게 많이 하니까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rcus Aurelius, for example, has been dismissed by academics. 지금까지 비판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를 쓴 거야. 지금까지도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비판을 받아 학자들한테 as not being original,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왜냐면 his writing, 그의 글쓰기는 resembles that of other earlier Stoics. that은 당연히 writing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스토이 학파들의 글쓰기와 너무 닮았으니까 그대로 따라했다는 뜻이잖아. mimic 내지는 imitat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3번 문장에서 흐름을 뒤집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요점을 놓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내기 좋죠. 순서 배열 내지는 중심 내용. 자, 왜냐면 even before Marcus's time, Seneca was well aware that 자, be aware that 접속사 되시죠. 심지어 마르커스의 시대 이전에도 세네카는 뭐를 알았냐면 there was a lot of borrowing and overlap among the philosophers. 그러면은 초기 스토이 학파들의 글을 베꼈다라는 점에서 마르커스를 깠는데 세네카가 얘기하기를 야 그전 시대에 니들이 찬양하던 학자들도 그전 철학자들 거 다 베꼈었는데 그럼 걔네도 욕해야지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That's because real philosophers weren't concerned with authorship. 진정한 철학자들은 자기가 그걸 만들어낸 독창적 표현이냐 아니냐에는 별로 관심 안 뒀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Only what worked.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독창적인 게 뭐가 중요한 건가? 준승이를 올바른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준승이를 도덕적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독창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뭐 문학가도 아니고 철학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more important, 여기서 더 중요한 건 they believe that what was said mattered. matter 준승아 무슨 뜻?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진혁아 이거 C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있어? count. count도 중요하다죠. 자동사 쓰면. 혹시 보니까 같이 써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다는 덜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what was said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originality죠. 내지는 authorship일 수도 있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는데 시간 관계상 쉬우니까 그냥 언급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 what이 연달아 쓰였죠. 자, 그래서 and this is true now as it was then. 그때 사실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스토이 학파들의 거를 베꼈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라. 진정한 거는 스토이 학파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철학적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you are welcome to take all of the words of the great philosophers. 위대한 철학가들의 말 다 빌려가서 써. 마음대로 해. Use them to your own liking. 니네가 쓰고 싶은 니네 멋대로 써. 그래서 feel free to make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as you like. 니네가 원하는 대로 뭐 조금 뜯어 고쳐서 써도 돼. 니네 거인 척 해. 상관없어. Adapt them to the real conditions of the real world.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진짜 쓸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띄워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독창성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딱 대놓고 얘기하죠. The way to prove that 접속사 대시고 투부정사가 수식하고 the way가 주어인 거죠. You truly understand what you speak and write. That 자, 이 that은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한 동격 표현으로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독창적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니? 그럼 독창적이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빈칸 추론 문제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10쪽 보죠.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눈치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자. 스토이 학파의 현대 학자들은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죠. 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도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른 학자들의 표현을 자주 빌려 표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철학은 표현의 독창성이 아닌 실용성이 더 중요한 학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위대한 철학적 표현은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용적인 표현이다. 자, 실용적인은 practical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 했으면 12번 질문 넘어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2 왔어요? 다 썼나요? 빨리 할게요. 자, 12번은 짧아요. 금방 끝나요. 자, 진혁이는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을 생각합니까? 어씨, 아, 걔 웃기지 내가? 너는 준승이는 창의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깜짝 놀랐네. 난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바로 끄덕이네. 진짜. 너네 둘 다 나중에 자식 낳는다 했나? 만약에 나중에 진영아 자식이 나왔어. 자식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처럼 하면 돼. 자, 보여줄게요. 자, 이거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봐야 되는 글이에요, 이거. Several common themes. theme은 테마죠. 많은 여러 가지 흔한 주제가 were found in the highly 또 높게라고 해라. 상당히죠. 상당히 창의적인 개인들에게 찾아지는 주제가 뭐냐면 regarding their early experiences and education.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넘쳐나는 인재로 애를 키우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 애를 잘 키우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나중에 아이 낳을 때. 그래서 초기 유년기에 their families accorded them a great deal of respect. accord는 give의 그 주다 있지. 부여하다 주다의 어려운 표현이야. 간지나는 표현. 하사할지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give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수준의 존중을 해주고요. 애가 하는 거면 다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Allow them to explore on their own. 독립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develop a strong sense. 그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딱 느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척척 다 잘 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탐험을 할 수 있게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준승이 나중에 아들 낳으면 벽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리면 그냥 참으시면 돼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장난감 골프처럼 막 TV 부시고 이러면 참으셔야 돼. 아시겠죠? 농담이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There was also a lack of extreme emotion. 근데 여기 이 집 골 때리는 게 잘 보면 그럴싸해서 좋은 얘기인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부모랑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끈끈함은 없대. 그러니까 여기 또 익스트림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까운 거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없는 게 오히려 좋대. 그러니까 애랑 조금 감정적으로 좀 멀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there was little evidence of intensely negative experiences. 왜냐면 여기 이 extreme emotional이 intensively negative랑 intensively positive랑 연결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경험도 없대. 그래서 특히 가령 부모들이 살았던 세대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애들이 체벌을 받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엄마한테 막 맞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없대. 그래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자, 이거 잘 봐. 얘들아, 앞에 누월 해서 부정어 앞으로 빠졌지. 그럼 부정어 도치구문이죠. 그래서 동사랑 주어가 도치된 건데 there is라고 해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지금 there이랑 was가 도치된 거야. 그래서 요거 도치된 것만 조심하세요. Of extremely intense bonds of the sort that can smother independence.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진혁이가 옷 입는 거부터 해서 씻는 거부터 해서 그냥 다 혼자 하게 냅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 시켜주는 거야 진혁이가 자기 나중에 아들을. 그지?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알아봐주고 그지? 막 이런 걸 싹 다 혼자 하니까 나중에 막상 대학교 가서 수강 신청도 막 다 해줘 막. 그러면 이제 뭐야? 인디펜던스 스머더가 질식시키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우세요. 너네 학교는 전 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uffocate 질식시키다고요. 이거 stifle이 아니라 stifle이라고 읽어야 돼. stifle, choke 다 질식시키다, 말살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오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너무 오냐 하고 다 들어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또 이제 아이의 독립성이 말살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혼내면 그거 역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독립성이 말살될 거야. 엄마 눈치만 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on balance, 균형을 맞추면 for those who would grow up to be highly creative. 그래서 나중에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relationships with parents were relatively easy. 여기서 easy는 쉽다가 아니라 평온하다는 뜻이야. 평온하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comfortable 잡아온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써줄게. easy는 좀 평온하다는 뜻이야. 쉽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지도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은 딱 중간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준승이가 엄마 나 그냥 오늘부터 그냥 뭐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지? 공부 그냥 다 때려칠래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대신 나중에 공부 다시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얘기해.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준승이가 아 나 오늘부터 공부 안 해. 일로 와봐 임마 새끼야 이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In later life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즐거워지고 이거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딸 가진 아빠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던데 사춘기 딱 왔을 때 아빠랑 한번 틀어지면 그냥 평생 간다고 하더라. 그렇대.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본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일 수도 있으니까 사춘기 되면은 요거 특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만약에 딸이랑 관계면.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너무 밀접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왜 너무 밀접하게 가까워지면 안 돼? 뭐 때문에? 창의성이라면 안 돼. 그렇지 방금 뭐? 독립성. 왜냐면 독립성이 있어야 창의성이 생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창의성을 키우려면 유년기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의 독립성을 기르게 해주려면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이와의 아이와의 적정 수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야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거리는 디스턴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12번 지문 이 정도 보고요. 자, 오늘 한 4지문 중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서 이제 바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하원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한 거 마무리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요일에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